안녕하세요. YG전입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인데요. 오늘은 이제 먼저 좀 연금 계좌 다마고찌를 좀 오픈하고, 이거를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개인적으로 생긴 계좌냐면요. 제가 이제 채권 투자를 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이제 대부분의 금융자산이 채권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채권에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연금 계좌에 집어넣은 후에 어떤 일정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연금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런데 이런 생각이 이제 얼마간 해오다 보니까 들었어요. 뭐냐면, 제가 만약에 이제 뭐 5천만 원이 이제 제 노후 계좌에 들어있다. 노후를 위한 계좌에서 나오는 그 이자 수익, 그 채권 수익을 이제 연금 계좌에 집어넣는 거니까요. 그런데, 매월 만약에 50만 원씩 그 연금 계좌, 노후 계좌에 이제 집어넣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수익을 이제 채권 계좌에, 그 연금 계좌에 집어넣게 되는데, 그리고 굴리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노후 계좌에 이제 그 연금을 받아야 될 시점, 그러니까 은퇴를 한 시점에 이제 노후 계좌를 보게 되면 이 계좌의 증가량이 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산술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예측이 됩니다. 예를 들면 5천만 원이 들어있는데 이번 달에 50만 원을 집어넣었으면 계좌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5,050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달에는 5,10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50만 원씩 순차적으로 계단식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계좌에 집어넣어서 넣어서 받은 노후 계좌에 집어넣고 넣어서 받은 그런 그 채권 수익은 전부 다 연금 계좌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노후 계좌의 자산 성장률이 제가 집어넣은 만큼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이제 채권을 이제 매수한 양은 이제 그 노후를 준비하기에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그래서 그 노후 계좌에다가 이제 연금 계좌의 포트폴리오를 똑같이 복제해서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노후 계좌에서 채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일부에다가 연금 계좌의 포트폴리오를 집어넣어서 운용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연금 계좌 다마고찌라고 불리우는 그 계좌를 이제 곧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 금액이 바로 이제 그 금액입니다. 채권 계좌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이 노후를 위한 노후 대비 계좌에서 연금 계좌를 복제한 포트폴리오로 매달 50만 원씩 이제 집어 넣으려고 했고요. 그것이 이제 처음 했던 것이 2023년 12월 말입니다. 12월 말. 그러니까 이제 1월 달에는 못 집어넣었어요. 명절이 있다 보니까 돈에 여유가 없어서 못 집어넣고요. 그 12월 달에 집어넣고 나서 지금 한 2달 정도가 흘러간 상태에 12월 달에 50만 원을 집어넣고 2달 정도가 흘러간 상태의 연금 계좌. 그러니까 연금 계좌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다마고찌라고 부를 수 있는 지금 이제 이 계좌를 계속해서 공개해 나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매월 그 계좌에다가 이 포트폴리오로 50만 원씩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것의 퍼포먼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좀 지켜보시면서 좀 연구를 해보시고 생각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금 다마고찌 계좌가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좌의 주된 자산은 채권인데 채권만 놓게 되면 이 자산 증가 속도가 기하급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산술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그 노후 계좌에서의 이러한 이제 주식
배당 위주의 ETF죠. ETF 비중을 50%까지 높여가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도 이제 상당 기간 동안에는 그 계좌에다가 계속해서 이제 연금 포트폴리오와 같은 비중으로 ETF를 계속해서 사 모을 텐데요. 그것을 이제 공개하고 한번 여러분이 함께 지켜보시면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는지 한번 좀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연증계좌 다마고찌를 이제 이렇게 오픈을 하고 함께 지켜보려고 합니다. 노후를 위한 이 계좌에서 이제 발생하는 채권 이자를 이렇게 연금 계좌에 이제 불입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불입을 하면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세금 공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500만 원 연봉이 이하일 경우 또 이상일 경우에서 세액 공제 금액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렇지만 상당 부분 이제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이 연금 계좌에서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채권에 그 채권 이자 입금된 현황을 좀 일부를 좀 보여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 흥국화재 신종자본증권 3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씩 채권 이자가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 11월 30일에 45만 3,101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11월 지나고 12월, 1월, 그다음에 2월이 또 3개월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2월의 마지막 날 똑같이 이 흥국화재 신종자본증권에서 또 채권 이자를 지급을 할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는 것이 CJCGV 36인데요. 이것은 2024년 뭐 2월 15일 날 얼마 안 됐죠. 10만 6,458원을 채권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입금되는 그런 채권인데요. 그렇게 이제 받은 거죠. 이 받은 금액이 전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저의 연금 계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연금 계좌의 금액을 계속해서 채권 이자로 이제 이렇게 불려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 포트폴리오가 제가 연금 계좌에서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지금 보시면 맨 왼쪽 하단에 이제 KB 스타 미국 S&P 500H라고 그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가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타이거 미국 배당 7% 프리미엄 다우존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번째가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플러스 10% 프리미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갖고 있었던 그 포트폴리오는 제일 이제 주요한 게 그 왼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입니다. 이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는 ETF는 미국에 상장된 SCHD라는 그런 ETF를 한국에서 복제한 ETF입니다. 연 10% 정도 배당이 성장하는 그러한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이고요. 그래서 연간 한 3.5% 정도의 배당을 제공합니다. SCHD가 3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분배금을 지급해 주는 데에 반해서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한 달에 한 번씩 배당을 매월 첫날, 매월 1일 날 이 배당을 지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연간 3.5%니까 이거를 12로 나눈 금액, 대략 뭐 한 달에 한 0.3% 이내 정도의 배당금을 이제 지급을 해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여기 H라는 상표라고 이제 써 있는데 이 H라는 것은 환율을 해지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H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고만 된 것이 있고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H라고 된 것이 있습니다. 이 H는 환율을 해지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율을 해지한 상품을 제가 담은 이유는
지금 그 평균 환율에 비해서 지금 1330원 이렇게 환율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좀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균 환율의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는 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 H를 갖고 있을 생각이고요. 어느 시점에 그럼 바꿔 타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기회가 될 때에 다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환율이 높다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 H 환율이 해지된 거를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이제 미국 배당 다우존스 SCHD가 뭐 오늘 만약에 0.3%가 올랐어요. 그런데 한국 시장에서 환율이 0.3%가 떨어지면 가격은 올랐지만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0이 됩니다. 0. 배당은 물론 나오지만 그게 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율이 좀 높은 시기에는 H를 좀 갖고 있고 환율이 낮은 시기에는 환에 노출된 그러한 상품을 갖고 있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환차 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높다고 평가되는 시기에는 제가 이제 H를 갖고 있고 이것이 연금 계좌 자산의 50%를 차지합니다. 10%를 차지한 거는 이제 그 왼쪽에 보시면 KB스타 미국 S&P 500H인데요. 그 사실 이제 그 유튜브에 보면 이 상품을 주목하는 그 추천은 별로 없어요. 보통 이제 소울을 많이 추천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 상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거래량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B스타 미국 S&P 500H를 이제 선호하는 이유는 이게 월배당 상품이에요. 월배당. 그러니까 이제 S&P 500에 투자하면서 월 배당을 주는데요. 그런데 그 소울에서도 그런 건 월배당은 주죠. 그런데 이제 제가 주목한 거는 여기 H가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해지돼 있다는 겁니다. 미국 시장이 오르면 그 오른 가치만큼을 반영해 주는 거죠.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환율이 평균보다 좀 높다고 우리나라의 달러 원 환율의 평균치보다 좀 높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H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환율이 좀 낮아지거나 그러면 환차손을 피하고 다시 이제 환에 노출된 상품으로 갈아탈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 H의 50%, 그다음에 KB스타 미국 S&P 500H의 1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환 해지가 된 것이 이제 60%를 이제 차지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세 번째 항목이 이제 10% 프리미엄이라는 이 상품이잖아요. 이제 좀 두 개 정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요. 그 제가 이제 2월 중순 전까지 2월 초순까지 그 40%의 비중으로 보유했던 것이 타이거 미국 배당 7% 프리미엄 다우존스입니다. 이건 뭐냐면 만약에 이제 이게 118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가격이. 그런데 이것은 그 옵션 전략,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 옵션 전략을 병행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다우존스, 그러니까 SCHD, 지금 7% 프리미엄 다우존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SCHD에 해당하는 그 종목을 60%를 담습니다. 그러면 3.5%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겠죠. 그런데 1180원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의 금액 비중만큼 이제 이 다우존스를 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금액의 40%만큼을 옵션을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 대략 한 10% 정도의 현금 배당을 줍니다. 연간 한 10% 정도의 현금 배당을 주고요.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올라갈 때는 어떻겠습니까? 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는 SCHD 자체가 가격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다가 60%만 이 SCHD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담고 있기 때문에 상승폭에 있어서 좀 상승 기울기가 좀 약하겠죠. 약한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강점은 뭡니까? 1년에 10% 정도의 배당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H, KB스타 미국 S&P 500H, 그 다음에 타이거 미국 배당 7% 프리미엄 다우존스 이 세 종목을 50대, 10대, 40의 비율로 담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담으면 이게 월 0.5%의 배당 수익을 줍니다. 매월 첫째 날, 둘째 날에 이 세 개의 종목이 전부 다 배당을 실시하고요. 한 달 생활비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후에는요, 연금을 받으실 때에는.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이거를 이제 오래 투자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답답함이 좀 생겼어요. 뭐냐면, 이 SCHD 자체가 상승의 폭이 크지 않은데, 테크주들이 막 날아갈 때에 이 자본주의의 팽창에 편승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 답답하죠. 현금 수입은 있지만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2월 초순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플러스 10% 프리미엄이라는 ETF를 이제 미래에셋에서 출시를 했어요. 테크주들이 이제 나스닥 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테크주들의 단점은 뭐냐면 배당을 거의 실시하지 않아요. 1년에 한 0.5% 정도 통상적으로 배당을 실시하는데요. 그런데 그 약점이죠. 그러니까 자산은 성장을 하지만 이렇게 이제 변동의 폭이 좀 크고 이게 변동폭이 크다는 거는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점이 된다는 건 뭐냐면 하락할 때 깊게 하락한다는 거예요. 장점은 뭐냐면 상승할 때 높게 치솟는다라는 거죠. 그런 좀 퍼포먼스가 좀 강렬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 테크 탑 10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주 1등부터 10등까지를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애플 뭐 이런 기술주들을 10개, 상위 10개를 담아서 그러니까 이제 1,545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60%의 비중으로 탑 10을 담고요. 역시 40%를 옵션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연간 10%의 배당을 확보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타이거 ETF에서 자신의 상품에 대해 설명한 걸 보면 이 배당 수익과 그다음에 이 자산 가치가 성장되는 가격 상승분을 플러스 해보면 두 개를 더해 보면 거의 QQQ의 수익률과 유사하다라는 분석을 이제 미래에셋에서 내놓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스닥 상승분을 누리면서도 그 중에 10%는 현금 자산으로 가져올 수 있는 매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2월 초순에 타이거 저희 그 연금 자산의 40%에 해당하는 타이거 미국 배당 7% 프리미엄 다우존스를 전량 매도하고 이거를 이제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10% 프리미엄으로 바꿔 꼈습니다. 그렇게 좀 보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이렇게 끼워놔도 월 0.5% 매년 6%의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에 이제 이렇게 생활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것이 금액이 적지만 내 배당금을 이제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자본주의에 있는 우수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자산 가치 성장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자산 가치를 성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애초에 가졌던 그런 의문들을 해결해 주겠죠. 그러니까 채권에만 산술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채권 금액이 이제 뭐 5천만 원, 5,050만 원, 5,100만 원 이렇게 이제 은퇴할 때 남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것을 일정 부분 이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게 되면 자본주의가 상승하는 만큼의 어떤 이득을 일정 부분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금을 더 이상 붓지 않게 되었을 때에 채권 이자도 받고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도 받고, 그러니까 제 자산의 50% 정도 채권 이자도 받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연금 계좌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노후 계좌에서 넣어놓았던
이 연금 계좌를 복제한 그 포트폴리오에서 또 매월 0.5%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니까 이 세 개의 채널을 통해서 이제 그 수익을 얻을 노후의 생활비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본주의는 팽창하기 때문에 그 성장분도 조금 누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번 달에 다마고찌 계좌에서 발생한 분배금 현황입니다.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H에서 696원이 2월 1일 날 이제 입금이 됐고요. 그리고 KB스타 미국 S&P 500H에서 75원이 이제 2월 2일 날 입금이 됐습니다. 50만 원 집어넣었을 때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애초에는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H, KB스타 미국 S&P 500H, 그 다음에 뭘 담고 있었다고 그랬죠? 타이거 미국 배당 7% 프리미엄 다우존스 담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40%에 해당되는 비중이었는데 50만 원에 40%의 비중으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 산 거죠. 그랬을 때 입금액이 1,848원을 2월 2일 날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미국 테크 10% 프리미엄이라는 ETF가 나온 걸 알고 이걸 갈아탔다고 그랬어요. 중간에 갈아타다 보니까 2월 19일 날 1,748원의 분배금이 다시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그 영상을 이제 채권에 대한 설명을 더 진행할 거지만 먼저 찍은 이유는 제가 이제 1월 달에 입금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월 달 월급이 진행이 되면 다음 주 정도에 이제 2달치를 100만 원을 입금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또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영상을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그 제가 이제 12월 말 2023년 12월 말에 50만 원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한 건데요. 51만 4,955원어치를 샀고 지금 평가 금액이 얼마입니까? 평가 금액이 52만 1,030원, 평가 손익 합계가 6,075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아까 이전 화면에서 보여드렸듯이 분배금을 받았죠. 받고 나서도 1.75%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4,440원의 평가 이익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KB스타 미국 S&P 500H가 10%의 비중으로 갖고 있는데 이것이 한 5만 원어치 샀을 거예요. 아마 5만 몇천 원 샀을 텐데 지금 5.46%가 이제 수익이 났죠. 그래서 3,250원이 이제 평가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원래는 그 다우존스 7%를 샀었는데 2월 초순에 이제 배당을 받고 나서 이걸 갈아탔다고 그랬잖아요. 갈아탔는데 이게 마이너스 0.79%가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615원이 됐고 그렇지만 배당은 얼마 받았습니까? 아까 공유해 드렸듯이 1,748원을 이미 이제 배당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잔고 종합 상세를 보면은 그 12월 말에 투자해가지고 지금 2월 말을 향해 달려가는데, 실평가 손익이 1.15%가 이제 이렇게 상승이 됐고요. 그리고 그 분배금을 이제 2월 분배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그 이번 달에 그 월급이 이제 입금이 되면 지난달에 그 월급을 이제 명절 지나면서 다 사용해 버려 가지고 집어넣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2달치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더 입금을 하고 리밸런싱을 할 예정이고 그 영상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마고찌 계좌에서 형성되는 그 분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게 이제 노후 계좌라고 그랬잖아요. 계좌를 제가 여러 개를 갖고 있는데 이제 노후 대비 계좌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제 그 분배금을 받게 되면 연금 계좌로 그
이관을 할 예정입니다. 그 분배금을 받아서 연금 계좌로 이관을 하고 연금 계좌에서 이제 똑같은 포트폴리오로 다시 굴리게 될 거고, 그리고 노후 계좌에 있는 채권에서 또 이자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이렇게 연금 계좌에 집어넣어서 같은 포트폴리오로 리밸런싱을 하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그 연금 계좌와 동일한 포트폴리오의 다마고치 계좌를 좀 공개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도 한번 이제 보시고 납득이 좀 되신다면, 이해가 되신다면 한번 시도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SCHD, 그러니까 다우존스를 40%, 그 다음에 S&P 500 해치된 거를 10%, 그 다음에 10% 프리미엄을 40%를 갖고 가시면 이게 월간 0.5% 정도의 배당을 주고, 그리고 또 연간 6% 정도의 배당을 줍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노후에 받게 될 연금을 미리 한번 체험해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저도 더해보면 한 2천 몇백 원 되지 않습니까? 이게 라면 한 두 개 사 먹을 수 있는 거구나. 달려갈 길이 멀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절약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더 힘을 쏟아야 되겠구나. 이런 그 각성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만들으셔서 저희 다마고치를 계속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함께 좀 자산을 성장시키는 그런 여정에 동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배워요.